아야, 이거 영상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별로예요. 왜 좋은데? 내용 좋아요? 초보들한테 되게 좋아. 아, 또 헷갈려 할 것 같아가지고 더. 왜? 그냥 자꾸 이게 나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금매 얘기하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고 내가 옛날에 갔는데 뭐 어떻게 해서 싸게 샀다 막 영웅담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막 10분 만에 결정을 했다. 집주인을 설득을 해서 더 싸게 샀다. 사실 나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통하거든요, 잘.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매물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나도 금매를 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금매라는 건 말 그대로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드는 시점인데, 그치, 매물도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은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뭐야, 나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식화된 그런 강사들의 아. 얘기라던가 네. 오히려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아, 왜냐면 그런가요? 어느 공장이 얘기해 주셨던 그 금매를 찾는 기준이라는 거 하면 이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은 스스로 소비자- 해야죠. 스스로의 스스로 몫이니까 더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이런 각도로 보는 시선도 알려주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여기 왔습니다. 같은 날 찍은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딱 좋아. 아, 아닙니다. 그때도 이 옷이었나요?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PD님이십니까? 안티입니까? 안티 팬도 팬이죠? 저희 담당 PD님이 요새 제가 어떤 겸손함을 잃고 있는지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진정한 조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저도 좀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신이 나서 그러면 아니 되겠죠. 오늘 제가 요새 근데 자꾸 좀 약간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불편한 것들이 생겨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피디님,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취지가 뭐냐면 피디님도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듣거나 어떤 강의를 들었던 재테크 관련 어떤 학원들의 불만이 많은 거 아시죠?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예, 걔네 엉터리가 많죠. 피디님도 인정하십니까? 일정 부분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뭐 누가 맞다는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다 먹고 살라고 노력하는 거고 남이 일하는 거 리스펙트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이제 금매를 잡는 법 이런 거를 이제 해놨더라고요. 금매를 잡는 법인데 이게 금매를 잡는 법이 사실은 어떤 딱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은 저희 PD님, 당신 그때 금매 잡을 때 인천 가서 금매 잡을 때 금매라는 거 어떻게 알았죠? 시세보다는 일단 쌌고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금매다. 금매 없어요? 했을 때 금매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었고 그리고 매물이 없었고요. 매물 그거 하나 있었나요?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싼 매물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매물. 그럼 당신은 그때 그게 금매라는 판단은 어떻게 했어요? 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세보다. 시세보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팔렸던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 그리고 내렸던 집주인이 조금 급한 사정이 있다.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금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결정하는데 뭐 한 10분? 그쵸, 저도 50분? 결정을 빨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금매를 찾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거나 금매를 찾는 법이라는 강의를 듣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몰라요. 뭐냐면은 내가 이걸 금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어른 공장님, 금매의 기준은 뭡니까? 듣고 싶은 거야. 5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에요? 1억이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습관이 들냐면 누가 이런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층은 중간층보다 10%가 싸야 된다. 금매는 전체 집값의 10% 이상은 싸야지 금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긴 하네요. 말이 안 되죠. 응. 현장에 나가봐야 그거는 그렇죠. 다른 거고 맞아요. 그 지역마다 다른 거고 그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른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공식화 시켜버렸네요, 누군가가. 공식화 시키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컨텐츠를 팔아먹기 그만한 게 없죠. 왜냐면 우리는 교과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고민이에요. 내가 혹시 그 초급자분들 처음에 간절한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건 아닌가. 근데 할 얘기는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잖아요. 금매의 기준이 뭐냐고. 저한테 있어서 금매의 기준은 뭐냐면은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그 근방, 제가 그어놓은 바운더리,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죠. 전 바운더리를 그어요. 이 안에서 고른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도 그대로 행한 건데 나는 같이 다니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하나 산다. 그럼 난 여기서 하나 사요. 근데 그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전에 공부를 하죠.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 기간을 두고 여기를 뱅뱅 돌아요. 당신 그때 놀라지 않았어요? 당신 그 사장님 내가 알던 사장님이잖아요. 사실 내가 아는 사장님이 한둘이 아니겠죠. 동네 가면 아는 사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뱅뱅 돌다가 괜찮은 매물이 나왔죠. 그럼 가요. 가서 사장님이 일단 금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비교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 경험인데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이었는데 아파트가 나왔어요. 딱 나갔는데 6억이에요, 시세가. 6억의 아파트가 나왔어요. 쬐끄만 건데 6억에 나왔는데 마지막 실거래가도 6억이에요. 6억의 실거래가가 찍혔는데 6억짜리 매물이에요. 그 금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금매래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금매냐? 6억까지 팔렸는데 지금 전부 다 호가가 6억 5천인데 얘만 6억이다. 금매네요. 근데 월세 껴져 있어요. 금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봐요. 마지막 6억이 찍혔죠. 6억 5천들이 다 호가인데 6억에 혼자 호가면 일단 싸요. 싼 건 맞는데 얘가 금매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금매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매인 이유가 월세를 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월세 낀 매물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금매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소화 가능한 금매인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5천이 싼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저는 심지어 이렇게도 많이 해요. 6억짜리 매물이 나왔죠. 근데 호가가 6억 5천짜리가 있어요. 6억 5천짜리가 있는데 공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은 시장에 나가서 금매 여부를 판단할 때 훨씬 더 복잡해요. 입주할 수 있는 공실, 전세가 껴져 있는 집, 월세가 껴져 있어서 팔릴 수가 없는 집. 왜냐면 월세 낀 집은 대출 나오지도 않아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류별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직접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금매의 기준이 더 이상 없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단지별로 다르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을 때는 금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 팔렸어요. 6억까지 팔렸는데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5억 8천 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금매는 무조건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시세를 모르는 멍청한 사람의 매물. 있긴 있어요. 가끔 어르신들의 매물이 있긴 한데 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시죠? 그 느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기준이 없어요, 금매는. 근데 금매는 뭐냐면은 갔을 때, 저는 요새 그렇거든요. 갔을 때 내가 사기로 한 그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거 있죠. 가성비 제일 괜찮은 거. 그게 금매예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매물인데 내가 살 수가 없어요. 6억인데 월세에 껴져 있어. 못 사죠. 6억 5천인데 내가 살 수 있어. 그럼 이게 낫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걸 따지세요. 실거래가보다 얼마는 싸야 된다. 아니면 다른 호가들보다 얼마는 싸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데 지금 요새 그렇게 해서 나가면 물건을 못 골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지역별로 돌아보시면은 확연히 그 차이는 있거든요.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얼마나 싸게 파는지가 지역마다 확연히 달라요. 근데 저는 제일 많은 차이가 나는 지역을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비싼 가격에도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다른 호가들이랑 비교는 해봐야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6억에 팔린 게 월세 낀 거예요. 근데 6억 5천에 물건이 나왔는데 입주가 돼. 그럼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집을 어떤 사람은 전세 끼고 현금 1억 5천을 들여서 사고, 어떤 사람은 현금을 4억을 들여서 사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건 여러분 부동산은 똑같은 걸 샀다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절대. 나중에 수익률도 다르고. 4억을 가진 사람이 4억을 집어넣은 사람이 나중에 차익을 2억을 내면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지만 2억을 넣은 사람이 나중에 2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100%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개인 플레이가 중요한 사회에서 누군가가 딱 단일화시킨 거, 마지막 호가보다 얼마 싸다,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얼마 싸다, 여기에 집착하면 지금 물건 고르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는 최근에 계약한 게 제 영상도 찍었지만 금매 맞아요. 저는 진짜 금매 산 거거든요. 저는 문제가 생겼던 재개발 구역에 2개를 샀고 지인분들은 구축을 사드렸는데 금매를 다 싸게 샀는데 더 이상 잘 나오지도 않고 그게 힘들어요. 사실 하기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 많은 지역 다 가가지고 이미 경험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일단 정보 다 끄집어내와서, 그것도 직원분이랑 같이 안 하면 몸이 부족해요. 거기서 전화 돌려가지고 매도인이 얼마나 버티고 있냐, 그 매물 살아있냐 계속 점검하다가 매도인 상황 파악되면 가서 앉혀놓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쉬울까? 한 달 내내 하면 한 건 계약할까 말까인데 아예 그 하루 종일 써야 되거든요. 사람이 붙어서. 그걸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면 차라리 그 동네 가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제일 괜찮은 매물이 지금 시점에선 본인한테 금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판타지를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초반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를 4억 5천에 샀다, 6억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샀다, 가능은 해요. 특히 경매 통하면 일도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요새 너무 그거를 강박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시장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금매의 기준은 개인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저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의 금매의 기준과 여러분의 금매의 기준은 전 다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지금 저는 불안정해 보이는데 지금 계속 시간을 끄는 게 과연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미 제 얘기를 듣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그 비교한 것 중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게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또 시장을 놓쳤다, 전월세 살아서 망했다,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 영상을 본 분들 중에서 특히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또 나와요. 전 2022년도 시장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얘기해줘서 다시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봐도 전 이제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시장을 맞춰왔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내 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전달을 드려야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더 이상 금매가 안 나와요, 제가 원하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무조건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얼마 싸야 되고 마지막 호가보다 얼마 싸야 되고 이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그게 다거든요. 거기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 버리면 더 사기 어려워지니까 지금 거기서 고르시면 어떨까. 옛날에 당신이 한 것처럼. 당신 선택 금방 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그쵸? 거고, 그거. 지금은 근데 어, 이제 오빠, 그러니까 보름전처럼 어, 상승할 거라는 판단을 초보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에 매스컴에서 부동산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매를 사야지, 내가 초기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다는 그런 이득을 봤다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보, 요즘처럼 불안정하고. 이게 저는 다른 사람이랑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미디어에서 때려대니까 나보다 더 대형 유튜버,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승 압박 요인이 뭐 하락 압박 요인보다 많다, 뭐뭐 할 여지가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불안정한데 어쨌건 나는 뭐 정확히 얘기는 못 해주겠는데 뭐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영끌은 또 하지 말고 조심해서 내 집 마련이신 분들은 하라고 조건을 계속 걸다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래요. 나중엔 또 거 봐요. 제가 다 이래요 지금. 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난 오른다, 내린다, 딱 이랬거든요. 근데 다 들러붙어 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불안정하고, 옛날에 내가 당신 만났을 때 느낌도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되게 헷갈릴 텐데,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실전 투자의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목소리를 올릴 때 아니에요? 나중에 뒷감당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더라도 지금이야말로 목소리를 내고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집을 던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겠네요. 그 물건 다 끝났어요. 아, 이미 작년 끝났어요? 10월부터 나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제가 원하는 지역에는 없어요. 당시 내가 리스트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책 그 30여 개 리스트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그렇게 끄집어내다간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나는 시장 지금부터 버텨봤자 진짜 오래 버티면 한 달 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매물 다 들어가요. 우리 겪어봤어요, 사실. 좀 오르면은 사람들이, 초보자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올라가면은요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남은 애들이 호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들이 확 늘어나거든. 그럼 엄청 시장이 부담감을 느끼죠. 좀 그래서 그거 다시 겪으면서 예전에 그 누군가처럼 두 손 내려놓고 힘 쭉 빠져가지고 아, 전 진짜 안 되나 봐요를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몸을 더 사려요. 야, 그분들 오래 가라 그러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되었던 거니까. 어쨌건 판단은 본인의 몫이 맞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추진력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움직이고 있고. 제가 요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